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등 우리 기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의 창시자 마이클 화이트는 인간은 삶에서 경험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연결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도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어떤 사건은 지배적인 줄거리를 구성하고 어떤 사건은 주목받지 못한 채 기억 속에 잊혀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는 이야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이트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이야기 치료라는 치료법을 고안해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삶을 재검토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화이트는 상담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내담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이 과정을 외재와 대화라고 부르고 이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울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라는 표현처럼 내담자와 문제를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보통 슬픔, 무기력, 상실 등의 주제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내담자의 지배적 줄거리를 구성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한 것입니다. 치료자는 현재의 지배적 줄거리를 구성해 내담자를 괴롭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대체할 독특한 결과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독특한 결과란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지배적 줄거리의 사건들이 내담자의 삶에 강렬한 영향을 주어 다른 사건들을 잊혀지게끔 한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러한 독특한 결과를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으로 간주하며 지배적 줄거리를 대체할 이야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대안적 줄거리라고 부르며 내담자가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삶의 이야기이자 새로운 삶의 가능성입니다. 이야기 치료에서 치료자는 대안적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담자와의 대화에서 독특한 결과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내담자가 대답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화이트는 이 과정의 대화를 다시 쓰기 대화라고 이름 붙였고 제롬 브루너의 문학 텍스트 분석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 치료 또한 문학 창작 활동과 평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쓰기 대화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쓰기 대화는 내담자가 지배적 줄거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제롬 브루너의 이론을 이야기 치료에 적용해 삶의 이야기는 행동 영역과 정체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내담자의 독특한 경험과 연관된 경험을 발굴하기 위해 치료적 대화에서 행동 영역과 정체성 영역에 대해 질문합니다. 행동 질문과 정체성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치료자는 내담자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여겨진 것들 중에 실제로는 의미 있는 사건을 정의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내담자 자신이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등 정체성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치료자는 단순히 질문하는 것을 넘어 내담자의 답변을 듣고 그의 정체성 영역과 행동 영역을 구분지으며 이것을 다시 쓰기 지도에 기록하여 지배적 줄거리를 대체할 대안적 줄거리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치료자가 내담자의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내담자 스스로 대안적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이야기 강화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앞서 이루어진 단계의 대화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잊게 한 지배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독특한 결과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새로운 삶의 이야기의 뼈대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이야기에 살을 붙여 삶의 주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료자는 이를 위해 회원제 구성, 정의 예식 등을 진행하여 치료적 대화에 청중을 초대하기도 하고 이전의 대화에서처럼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 치료를 적용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쓰기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원래는 하라는 대로 잘했는데 요즘 따라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그 엇나간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요즘은 집에도 늦게 들어오려고 하고 거짓말도 쳤어요. 저는 항상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요. 저의 모든 일들을 엄마가 결정했고 공부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공간은 겨우 책상뿐이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능 답안지를 일부러 틀리게 적었어요. 처음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 거네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 무언가가 있나요? 무서웠죠. 엄마한테 혼날까봐요. 여태까지 제대로 친구를 사귀고 같이 놀아본 적이 없어서 저도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와서 친구도 사귀고 술도 마셔봤어요. 이전과 다르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저한테만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가 내 공간이고 넌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 선을 넘는 게 너무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선 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님이 선 넘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땐 제 딸이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통제했던 것 같네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엄하게 키워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무시 안 받고 살았으면 했어요. 무시라는 것이 어머니께서 엄격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것 같네요. 때문에 시양에게도 엄하게 대하도록 만들었고 더 나은 삶을 바라게 한 것이고요. 그럼 시양에게 질문을 할게요. 무엇이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었나요?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엄마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손가락질했어요. 엄마한텐 저밖에 없고 저도 엄마뿐이에요. 어머님, 시양이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양이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일 때 다른 친구들은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하나씩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엄마뿐이라고 엄마한테 2개 주겠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시는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읽고 먼저 저를 위해 주었죠. 말씀을 들어보니 시양이 중요시하는 것을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어릴 때에는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걸요. 시양은 어렸을 적 어머니를 배려하는 것에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 엄마 기분이 좋아지시는 걸 보고 보람을 느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밉보이지 않게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랑 오래오래 즐겁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맞는 퍼즐을 끼우려는 것처럼 어긋났지만요. 그렇다면 시양의 기억 속의 어머니와 가장 즐거웠던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말해줄 수 있나요? 친척분들을 뵈러 갔다가 엄마랑 같이 약속 자리에 나가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에요. 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인가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우리 둘만의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도 동의하시나요? 네, 너무 행복하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 편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두 분 다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현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양은 어떻게, 왜, 무엇이 앞전에 말했던 선 넘기를 하게 만들었는지 묻고 싶어요. 엄마를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저를 놔줬으면 했어요. 제 인생 제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모든 걸 결정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엄마가 결정해주는 것 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한 것들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라서 저도 평범해지고 싶어요. 어머니는 시양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아이는 제게 행복을 줬어요. 저도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랬고 항상 아빠 없이 키운 게 미안해서 2배로 잘해주려고 했어요. 어딜 가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끔 저와 다르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항상 씨를 위하려고 노력했는데 저의 욕심이었나 봐요. 어머니께선 따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의 상황에 대신 서주셨군요. 그럼 시양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던 행동들을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질문을 하면서 두 분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시양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 보람, 주체성을 중시하고 어머니는 딸에 대한 사랑, 당당함 등이 가장 중요하신 듯하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였을 때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지를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둘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어릴 때처럼 엄마랑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엄마한테는 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한부모 가족인 드라마 주인공 모녀를 대상으로 가상 이야기 치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 이야기 치료는 다음 대화처럼 단시간에 종결짓지 않고 여러 회기에 나누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화에 청중을 불러 정의 예식을 하거나 회원 재구성 등을 진행해 새로운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